그럼 지금 1세대 쓰고 안 들으면 2세대 쓰고 2세대 안 되면 또 3세대 쓰고 이렇게 치료합니까? 이쪽 데이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의사들은 이걸 쓰고 싶어. 그랬을 때는 과거는 안 됐었는데 심평의사가 신청하거든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 약을 좀 쓰게 해달라. 오케이. 너그 병원은 써도 된다. 이러면은 그 병원만 치료 레지멘 그대로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부산대병원은 쓸 수 쓰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부산대병원에서는 3세대 포나티닉 같은 경우에도 1차로 네, 사용할 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아, 실제로 그렇게 1차로 하면 환자들의 치료 예후나 생존율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나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포나티닙하고 병용광요법을 쓴 데 있어서 미국의 MD 앤더슨 그 캔서 센터에서 만든 레지멘이거든요. 그 데이터도 아주 좋아요. 한 데이터 말씀드리면은 총 8사이클을 하는데 각 사이클마다 포나티닙을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완전 혈액학적인 반응이 100%. 100%는 이제 다 완전 간해가 온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완전 분자 유전학적인 간해. 네. 10만 개 중 하나 정도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준자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는 걸 말하는데 이런 게 83%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포나티닙하고 항암요법을 같이 1차로 쓴 환자들은 100% 완전 간해율을 보였고 네. 그 중에서도 그 미세 잔존 질환을 찾아봤더니 83%가 보이지 않았다. 네. 기존 치료제보다 월등히 좋은 거 월등히 아니에요? 좋죠. 월등히.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다 1세대, 2세대 TKI를 썼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3년째 네. 전체 생존율 보면은 76%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아주 불량한 예후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전에 그냥 항암 치료만 하고 동종 이식을 했을 때 5년 생존율이 한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많이 근데 두배 지금 이상이네. 70% 정도. 엄청나게 생존율이 좋아졌다고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치료제 포나티닙은 소아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소아한테도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임상 자체는 대부분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아도 임상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소아 환자한테는 포나티닙을 쓰지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이 소아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필라델피아는 청소년기에서는 네. 한 12%가 생겨요. 근데 이 염색체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 발생률이 올라가거든요. ALL은 소아에서 많지만 네. ALL 중에 필라델피아 양성은 어른이 어른이 더 될수록 많아요. 많아지는군요. 그래서 이게 40대가 넘어가면은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한 40에서 50%가 나와요. 10명 중에서 4명, 5명은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가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성인 같은 경우는. 그 포나티닙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렇게 성적이 좋은데 환자들이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 추가로 내가 뭐 해야 될 거나 뭐 선생님이 해주실 건 없느냐 이런 질문은 안 합니까? 이제 현재 여기까지 치료 개념을 봤을 때는 항암 치료랑 포나티닙과 같은 3세대 TKI를并用해가지고 어느 정도 병이 좋아지면은 꼭 동종 이식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지금은 국내에서는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동종 이식이라는 게 골수 이식. 네, 동종 조회 모세포 이식. 근데 이 약을 먹으면 네. 어쨌든 관해율이 100%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네. 굳이 골수 이식을 해야 돼. 이거를 좀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골수 이식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약이 분은 있는- 한 다음에 또 먹어도 되느냐?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둘 다 궁금합니다. 네. 모든 관련된 데 대한 임상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MRD를 해가지고 미세 잔존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중요한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최근에는 특히 이 병에 있어서는 미세 잔존병에 대한 검사가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검사에 따른 치료 전략이 많이 나눠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양성이면은 고위험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고위험군이 아닌 그냥 표준이용군, 표준이용군의 ALL 같으면은 관해요도 항암 치료하고 그다음에 공공 항암 치료까지 하고 나서 MRD 검사를 해가지고 미세잔존병이 없다 확인됐으면은 추가 항암을 하지 않더라도 완치될 확률이 엄청 높아요. 네. 원칙은 이 세팅에서는 한 2, 3년 정도 유지 치료를 해야지만이 완치 확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져 있는데 유지 치료하기 전에 이 검사를 해가지고 MRD가 음성이면은 유지 치료하지 않고 네.
MRD 양성이면은 유지치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치료 전략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 어떨 것이냐. 네. 근데 고위험군은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쵸, 불안하고. 고위험군이니까 아무리 이 MRD가 음성이더라도 이식해야지만 완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식을 안 해도 완치가 될 것이냐. 이게 항상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이식 안 하기가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필라델피아 연습체에서도 3세대 포나티닙을 쓰고 네. 항암 치료 대신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중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중항체 치료제. 이게 다른 말로는 면역 치료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급성 림프 무고 백혈병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근원되는 세포에 따라서 B세포 계열과 T세포 계열로 나뉘거든요. 네. B세포 계열 같은 경우는 그 암세포 표면에 CD19라는 항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D19 항원에 대한 항체 치료제죠. 얘는 항암제는 아니거든요. 네. 표적 치료제지. 그래서 이 약제와 3세대 포나티닙만 쓰면은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아직 장기간 팔로우는 안 되지만은 한 2년째 정도 생존율 보면 거의 90% 이상 나와요. 네.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이 급성 림프 무고 백혈병에서는 항암제를 전혀 쓰지 않고도 동종 이식을 하지 않고도 완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이 곧 도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엄청 획기적인 겁니다. 이거. 그러네요. TKI하고 이중항체 치료 치료제. 이런 것만 가지고도 이식이나 항암 치료 없이도 완치할 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예, 조만간에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런 획기적인 치료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은 돼 있나요? 일단 뭐 이중항체 치료제는 이미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TKI도 다 쓰고 있고 모든 거는 국내에서 쓰고 있는 건데 네. 단지 봉급여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팅에서 이 두 개를 병합해서 쓸 수가 없어요. 각기 다 치료제는 있으나 네. 이거를 네. 선생님들이 조합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로. 그 네. MRD라고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 그 옛날에는 현미경으로 보고 세포가 안 보이면은 완전 관에 나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들었던 그 복잡한 PCR 검사 이런 거 돌려가지고 진짜 조그만 그 세포 몇 개만 있어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영은 아니다라고 본다. 뭐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암에서도 그러면 이 MRD 이런 걸 검사를 합니까? 혈액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일 먼저 앞서가는 게 이 AL 쪽이거든요. 지금 그 외에는 뭐 급성 골수성 백혈병하고 다발 골수종 쪽에서는 뭐 여기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좀 셋업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피 검사하는 거죠, 이거는. 예. 주로 뭐 골수 검체할 수도 있고 말초혈액 검체로도 할 수 있고. 필라델피아 양성 ALL 치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딱 진짜 압축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짜면 한 1분 안에 이걸 단계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내 보험 여건만 따지면은 일단 진단이 되면은 1세대 TKI 플러스 병용 항암요법으로 관해 유도하고 공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가는 걸로 되어져 네. 있고요.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1세대 TKI에 대해서 내성이라든지 또 부작용이 있어서 환자가 먹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2세대 TKI를 바꿔서 써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가 끝나도 되어져 있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이제 사전 신청요법으로 쓸 수 있는 포나티닙과 같은 3세대 TKI 플러스 저강도든지 안 그러면은 표준 항암 치료를 하고 적절한 시점에 동종이식을 하는 게 좋고요. 사실 조금만 더 나간다면은 또 동종이식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또 이 TKI 가지고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유지 치료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이제 북경 대학에서 했던 연구인데 T315I 유전자 변이 있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구는 그 동종 이식을 하고 나서 예방적으로 포나티닙을 1년 내지 2년 동안 줬던 환자고. 네. 네. 두 번째는 동종 이식을 하고 나서 쭉 유전자 검사를 해보다가 음성으로 되어 있던 게 양성으로 뜨면은 그때 가서 포나티닙을 추가했던 군. 세 번째는 그냥 동종 이식하고 끝낸 군. 네네.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동종 이식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예방약법으로 썼던 환자군에 있어서 5년 생존율이 91.7%.
근데 나머지 두 개, 유지치료하지 않았든지 네. 유전자가 양성되어서 그때 약을 썼던 네, 분 네, 같은 네. 경우는 원형 생존율이 46%밖에 안 돼요.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엄청난다는 거죠. 네, 유지요법 해야겠군요. 그러게요. 있는데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급여나 허가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 허가 아까 사항도 없어요. 신청한 병원에서도 그거는 못 하는 건가 봐요. 아직. 그러니까 그 신청은 딱 동종이식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항암 치료와 포나티닙을 8사이클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 이후에 유지치료 개념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못 하게 되어 예, 있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의 차원에서 지금 이제 포나티닙으로 유지치료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1분 만에 정리해 달라고 그랬더니 딴 얘기까지 더 길게 그거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네, 꼭 했어야 되는 이야기. 자, 오늘은 부산대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신호진 교수님 모시고 필라델피아 양성 급성 림프 모구 백혈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